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게임 서버 호스팅 서비스인 멀티플레이를 담당하고 있는 주다운입니다. 모두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게임 업계에서 유니티의 멀티플레이라는 서비스가 지난 20여 년간 게임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유저들에게 어떻게 최고의 게임 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비용과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은 채팅창에 그때그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멀티플레이는 유니티가 약 3년 전에 인수한 회사의 이름이자 서비스 이름입니다. 1997년 영국에서 이더넷을 통해 즐기는 램파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인수한 회사다 보니 엔진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게임들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런칭에 함께한 주요 타이틀로는 잘 알려진 에이펙스 레전드가 있고요. 타이탄폴 같이 트리플 A급 게임부터 최근에는 폴가이즈 같은 게임과 스튜디오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많은 게임들의 서버 호스팅을 지원해 왔습니다. 서비스 특징을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수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플레이어들이 한 세션에 모였다가 세션 종료 후 해산하는 세션 베이스 게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세션 숫자의 증가와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 확장 관리, 즉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하고요. 비용 포함된 면에서 효율적으로 서버를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개발한 게임에 어떤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세션 후반부에는 저희 솔루션즈 엔지니어인 방상혁님을 통해 아키텍처와 그리고 실제 서비스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설명드린 특징들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리얼타임 멀티플레이 게임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온라인 게임은 서비스 종료까지 지속되는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게임에 들어오는 유저들은 작은 장애에도 불만을 토로를 하고 나쁜 온라인 경험은 고객 리텐션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첫 세션 경험이 나쁠 경우 많은 유저들이 다른 게임으로 바로 이동해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백엔드 쪽은 게임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을 요구하는데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클라우드, 네코드 등 완전히 별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꾸리기가 매우 어렵고요. 24시간 계속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자동 확장인데요. 왜 하이브리드인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게임 런칭 경험이 있거나 준비하고 계신 개발자 또는 엔지니어 분들은 항상 걱정을 하실 거예요. 오픈 때 우리가 들어오는 모든 유저들을 소화할 수가 있을까? 또는 런칭 초기에 서버 장애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게임이 더 성공할 수 있었을까 같은 질문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요 예측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 고객인 EA 같은 회사나 폴가이즈를 개발한 미디어토닉 같은 회사들 역시 그 점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상은 해보지만 추측은 해보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객들이 저희 멀티플레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저들의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서 개발사들과 백엔드 팀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회사와 유저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은 서버 비용인데
이제 수요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변수가 많고요. 반드시 유저 숫자에 비례해서 서버 비용이 1대1로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서버 비용 문제 때문에 저희 멀티플레이 서비스는 서버 비용 걱정으로 너무 작은 규모의 서버를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큰 규모를 구축해서 비용을 낭비해서 여러분이 힘들게 개발한 게임의 성공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많이 고려를 하시죠. 문제는 이제 비용 최적화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어떻게 보완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픈 초기에 이제 잦은 서버 패치로 인한 점검,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인프라 관리 면에서는 서버 구매부터 시작해서 QA 등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프라 관리라는 거는 잘하면 본전, 못하면 비난을 받는 정말 힘든 업무잖아요.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에 가장 성공적인 게임 중 하나였던 에이펙스 레전드가 저희와 함께 소화한 유저 숫자입니다. 우선 런칭 때 예상치의 10배가 넘는 유저들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100만, 3일 차에 1000만, 그리고 24일 차에는 5천만까지 도달을 했어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밑에는 물리 서버, 위에는 클라우드 조합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서버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저 인입을 소화하기 위해서 1분 동안 100개의 서버 런칭도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이런 자동 확장에는 저희가 그간 경험한 노하우가 활용됩니다. 사실 오토 스케일링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CPU 사용량 몇 %에서 서버를 몇 대를 더 띄울지, 수요가 줄어들면 얼마나 천천히 줄일지 등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초반에 잘못 설정해 버리면 그만큼 유저들이 이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실제 사용자들이 들어올 때와 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은 서버들을 올려야 앞으로 들어오는 유저들을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규모로 버퍼를 유지할지, 그리고 유저가 줄어들면 얼마나 천천히 서버를 줄여나갈지 등에 대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저희는 프로세스로 다 구축을 해 놓았고요. 여러분들의 서버 파일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산출을 해 드릴 겁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폴가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들의 도전 과제는 게임 플레이 개발을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멀티플레이라던가 매치메이킹에 대한 구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개발을 하면서 플랫폼은 스팀으로 PC 버전 출시를 했고 PS 플러스로 PS4에서 출시가 됐었죠. 사실 이 회사는 로켓리그 시절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정말 작은 규모의 인디 개발사였던 이제 미디어토닉 개발한 미디어토닉이 로켓리그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트위치에서 바이럴을 탔었죠.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고요. 문제는 당시 인프라 담당자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단 한 명이 모든 인프라를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솜을 타고 수십 명의 수백만의 유저들이 대거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의를 받고 찾아가 보니 이제 연구팀에 따르면 인프라 담당자 눈에 이제 다크서클이 내려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티플레이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요청을 했고 실제로 2주 만에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저희 마이그레이션 담당팀과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실제로 다른 게임들도 2주 만에 다 완료가 돼요. 이제 간단한 조건만 맞다면 기존 아키텍처를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어떻게 아키텍처를 건드리지 않고 저희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폴가이즈는 유니티 엔진부터 해서 현재 베타인 매치메이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멀티플레이까지 전 방향에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임 또는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이런 니즈가 있다면 지금 채팅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서비스 소개에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멀티플레이가 서버들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리전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을 뜻하고요. 플레이어 밀도에 따라서 그 지역의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과 아프리카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지역의 범위와 플레이어 숫자가 어떻게 다를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별 플레이어의 밀도입니다. 다음은 예상하는 유저 숫자를 기반으로 해당 리전의 베어메탈 서버를 준비해 두고 그 이상 인입되는 유저들은 그 지역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들을 배치할 때 위 조건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리전의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플릿입니다. 플릿은 논리적으로 구분되는 서버들의 집합이고요. 모든 게임 서버는 한 개의 플릿에 포함이 됩니다. 플릿이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 세션들마다 필요한 서버의 스펙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10명이서 하는 프리포올인지 혼자서 하는 트레이닝 세션인지 아니면 뭐 5명이 들어오는 랭킹 매치인지 그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스펙이 달라지기에 그 구분을 위해서 매치메이킹을 하면서 서버 플릿의 서버와 플레이어들을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외 고려사항으로는 서버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서버를 찾기 위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로운 패치가 적용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유저는 새 버전의 서버로 보내고 아직 패치를 하지 않은 유저는 구 버전의 서버로 보내는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추후에 설명할 제로 다운타임 패치가 가능해져요. 얼로케이션 UUID는 서버가 할당되고 나서 세션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추적을 하기 위해서 활용이 됩니다. 이는 매치메이커를 스테이트레스로 남겨놓기 위함이고요. 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리전, 서버 플릿, 서버 프로파일, 그리고 얼로케이션 UUID가 주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렸던 요소들에서 유니티 멀티플레이가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비스 커버리지인데요. 전 세계에 저희는 200곳 이상의 데이터 센터와 계약을 이미 맺어두었습니다. 여기서 연 단위가 아닌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서버 계약을 하면 연 단위로 가게 되죠. 근데 저희는 월 단위 그리고 나선 일할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가상화가 없는 물리 머신들에 직접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요. 이는 더 뛰어난 성능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극지방과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저희가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수도들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제 자동 확장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벤더들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마다 지역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들도 있고 그리고 서버의 종류들이 다들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 프로바이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QoS, 즉 서비스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의 위치에 맞춰서 온라인 유저들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서버들에게 이제 들어오는 유저들의 지역 등을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 얘기가 나왔으니 요즘은 멀티 클라우드가 대세인데요. 사실은 멀티 클라우드가 직접 구현하기에 이처럼 까다로운 게 없어요. 그냥 의도는 좋으나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고 각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는 구글 GCP,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AWS 그리고 텐센트 클라우드 등 이제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두 이용이 가능해요. 이에 대한 준비는 저희 팀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카운트를 만드실 필요도 없고요.
저희가 그걸 다 케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별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클라우드의 오토 스케일링 정책은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최적의 조건으로 설정을 하게 돼요. 개발팀은 언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줄여나갈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서버의 매트릭스, 서버 지표들을 혼자 관리하고 어떻게 설정하실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서비스 아키텍처와 게임 개발에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확장성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아마도 이 그래프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조사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접해보셨을 거예요. 온프렘이나 IDC를 통한 서버를 임대하고 구축하는 건 비용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전체 비용 면에서는 문제는 큰 규모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요. 추가로는 이제 전기료, 상면 비용, 운영 인력 등 이제 관리 및 유지 보수, 운영 비용들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CAPEX, OPEX 둘 다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이 필요해서 유저 수가 예측보다 적으면 서버의 기회 비용이 낭비가 될 겁니다. 반대로 넘치면 그만큼의 유저를 받지 못해서 그건 결국엔 유저들의 불만과 매출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요. 플레이하지 못한 유저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는 더 큰 손실이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는 물리 서버 구축과는 정반대로 초기 투자 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모두 다 아는 내용이죠. 추가로 필요할 때 서버를 올렸다가 수요가 줄어들면 내릴 수 있어서 서버 규모 변경에 큰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비용이에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세미나를 가면 항상 비용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비용은 가장 큰 문제로 개발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를 잘하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 있다거나 예습 복습을 잘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시험 성적이 좋아질 것이다 같은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내용이나 현실적으로는 클라우드 비용의 효율화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멀티플레이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우선요, 마케팅 팀이나 개발팀 등등 이제 예상치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예상치에 근거해서 일정 부분은 물리 서버로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요. 그 위에 넘치는 트래픽이 올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정해준 클라우드로 커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달 유저가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물리 서버의 비중을 늘려서 비용을 그만큼 절감을 하고요. 또 그 다음 달이 됐을 때 유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 물리 서버도 그만큼 줄여나갑니다. 클라우드와 비슷하죠. 그래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더 자세한 숫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저들의 플레이 경험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개발사들이 더 높은 스펙의 서버를 더 많이 제공하면 분명히 더 좋은 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비용이죠. 사실 최적의 플레이 경험을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좋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희 유니티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경우, 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저희 사업 모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트리플 A급 개발사부터 시작해서 인디게임 개발사까지 많은 개발사들과 퍼블리셔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위 그래프는 이제 비밀 유지 서약 때문에 고객사와 타이틀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성공을 거둔 FPS 게임입니다. 원래는 유료 패키지 게임식으로 판매가 됐었는데요. 롱테일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프리투플레이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유저들이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사실 이 회사는 클라우드에서 정말 보기 드문 최적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항상 듣는 교과서적인 내용들은 다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더 이상 비용 절감을 할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최적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멀티플레이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을 하면서 29%의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대개는 이제 현실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이런 최적화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멀티플레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적게는 30%에서 50%, 많게는 그 이상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면의 29%는 비용 최적화된 클라우드 구성에서 더 절감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엔 아마도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또는 개발된 게임에 적용을 한다면 더 큰 폭으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로 다운타임, 아까 서버 제로 다운타임 말씀드렸는데 유니콘 목격감 같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멀티플레이를 사용하는 게임사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기본 기능입니다. 패치 배포를 할 때 문제는 점검을 해야 되죠. 서비스를 닫고요. 그런데 이는 유저 불만 발생과 이제 그 시간 동안 유저들이 없기 때문에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 몇 시간씩 점검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로 다운타임 패치라는 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정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서버 패치를 적용할 때 모든 서버를 다 내리는 대신에 일부는 열어둡니다. 그 일부 서버는 기존 버전의 서버들이에요. 새로운 서버 패치에 대응하는 클라이언트 패치가 나간 뒤에 이 클라이언트 패치를 적용한 플레이어들은 이미 셧다운이 되었다가 새로운 패치가 적용된 서버들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서버들은 점차 줄여나가고 그에 맞춰 새로운 버전의 서버들은 점점점 증가를 하게 되죠. 이는 분명히 더 좋은 플레이 경험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더 많은 플레이어들의 유입, 그리고 더 많은 매출. 이거는 여기 오신 분들이 힘들게 개발하신 게임의 더 큰 성공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서버가 할당이 되는지, 그리고 서버를 어떻게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버 할당 요청은 말 그대로 어딘가에 있는 컴퓨팅 자원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준비해 놓은 베어메탈과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들이 되겠죠. 사실 백엔드에서는 서버 어플리케이션 또는 바이너리를 물리 또는 가상 머신 위에 호스팅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게임 세션 서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플레이 API를 이용해서 서버 할당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은 요청받은 서버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플레이어들에 대한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게임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개발한 이제 매치메이커를 통해서 어느 플레이어를 어느 세션에 배치할지를 결정하고 나면 그에 맞는 서버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가 될 텐데요. 지역, 플레이어의 레벨 등도 있겠고 탈주한 플레이어가 있는 세션에 채워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탱커, 딜러, 힐러에 따른 구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확인하고 나면 그에 맞는 서버를 호출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 멀티플레이는 그에 맞는 서버를 여러분께 가져오게 됩니다. 요청은 정말 간단한 과정이에요. 사실 과정은 간단해 보여요. 호출하고 저희는 서버를 제공한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했습니다. 백엔드 팀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서버 빌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리소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서버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지, 세션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서버를 줄이고 늘리는 스케줄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점을 저희와 함께 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플레이어의 조건에 맞는 서버들을 호출만 하면 그 뒷일은 저희가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 머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머신은 베어메탈 물리 머신 또는 클라우드의 가상 머신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물리 머신, 가상 머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물리 또는 가상 머신에 담긴 서버 어플리케이션 또는 바이너리, 이미지 등을 뜻합니다.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개 물리 머신 또는 가상 머신에서는 여러 개의 서버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개발사들과 공유를 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개발한 서버 이미지들만 머신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한 개 머신에 몇 개 서버들이 올라가게 될지 계산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에는 몇 대 머신이 필요할지도 계산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한 머신에서 서버들 간, 서버 이미지들, 어플리케이션들 간 퍼포먼스에 대한 간섭이 없을 정도로 저희는 산정을 합니다. 이를 산출하는 과정은 게임 서버 이미지 또는 바이너리를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멀티플레이 서비스를 적용하게 되면 모든 게임 서버에 이 이미지들이 자동으로 배포가 되고 설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 할당에 대한 요청을 받고 서버를 할당할 때 고려하는 첫 번째 사항은 당연히 플레이어에 적합한 지역을 보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거의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게임은 어디에 서비스가 될지를 결정을 하고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멀티플레이는 유저를 베어메탈 물리 서버에 먼저 배치를 합니다. 클라우드는 온디맨드로 띄울 테니까 우선은 저렴하면서 이번 달에 예약 구매해둔 베어메탈 물리 서버에 유저가 들어가게 됩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베어메탈이 모두 찼을 경우 그때만 띄워서 유저를 이제 배치를 하고요. 세션이 끝나면 그 클라우드 가상 머신은 다시 내리게 됩니다. 이 점이 비용 절감이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유저들이 물리 머신에 우선해서 배치를 하고 클라우드는 후순위로 두어서 비용을 절감을 하게 되는데 물리 머신과 클라우드 상의 가상 머신에도 각각 우선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서버의 이제 파편화를 최소화합니다. 파편화되는 정도를 낮추면 첫 번째는 서버 규모의 확장 및 축소가 더 쉬워진다는 점이 있어요. 둘째로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한 머신에 몇 개 서버가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계산을 해둡니다. 그래서 머신에 서버들이 꽉 차서 퍼포먼스가 이슈가 생길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머신에 할당하기 전에 기존 머신들부터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핫 머신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핫 머신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아직 비어있는 서버 공간이 있고 이 비어있는 서버 공간이 가장 적은 머신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금방 꽉 채울 수 있는 머신들인 거죠. 이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서버 프로파일이 여기서도 적용이 돼요. 이 서버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서버 할당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프로파일과 맞는 서버가 없다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없다면 프로파일에 맞는 서버를 새로 생성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로써 멀티플레이어에서 말하는 용어들 그리고 서버 할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솔루션즈 엔지니어 방상혁님이 실사례를 활용한 아키텍처와 서비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솔루션즈 엔지니어 방상혁입니다. 게임 산업은 수십 년 동안 항상 성장하고 변화해 왔습니다. 인프라도 이와 맞게 과거와는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죠. 과거에는 게임 스펙에 맞는 서버를 선택해서 자체 구축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다면 현재는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계시죠. 자체 운영하는 곳 또한 클라우드 리소스를 섞어서 상황별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리소스와 자체 운영을 해서 섞어서 사용하시는 경우 여러 스펙들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구성을 보시면서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모바일, PC, 그리고 콘솔 등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은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구성이 되고 프론트엔드는 게임 서버, 그리고 세션 서버로 구성이 되고 백엔드는 분석 서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됩니다. 게임 서버에서는 프론트엔드의 게임 서버에서는 게임 이외의 서비스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플랫폼, 즉 로비, 리더보드, 길드, 프로필이나 채팅 아니면 인증이나 승인 등을 담당하는 게임 서버가 있겠고요. 세션 서버는 FPS와 같이 매치 기반 게임 세션 생성 및 진행을 위한 세션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의 분석 서버는 게임 데이터에 대한 로깅이나 분석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게임 상태와 플레이어의 게임 진행 상태를 저장을 하고 관계형이나 NoSQL 게임 등에 맞는 DB를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세션 시작 시 플레이어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세션 종료 후 플레이어 상태를 받아서 각 아날리틱스나 게임 서버 쪽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이러한 구성에서 상시 동작하는 서버군과 임의의 형태로 생성되는 서버군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데이터 센터나 자체 운영 서버 비용에 대비해서 클라우드 서버의 과도한 비용도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장표가 베어메탈 아니면 자체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면 지금 보시는 장표는 서버리스 서비스를 제공을 받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클라우드 제공사에서 자체 서버리스 서비스를 사용 시 많은 작업을 서버리스 펑션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관리를 해줌으로써 개발자들이 손이 조금 덜 가고 그리고 사업자 측면에서는 개발 인력을 줄일 수도 있어서 비용 측면이나 효율화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장점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성되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제공사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제공사에 종속된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사의 엔진에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이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겠죠.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사 운영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멀티플레이가 나오게 됐습니다. 기존 사용하는 게임 아키텍처를 유지하고 혹은 베어메탈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되어야 되는 인프라는 게임 세션 서버를 멀티플레이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베어메탈 그리고 클라우드 리소스의 혼합 운영을 할 때도 서버 운영 관리는 멀티플레이가 담당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 플릿 구성으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혼재시켜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릿들은 콘솔 플릿, 모바일 플릿, PC 플릿으로 구성이 되고 이 플릿들이 한 서버 안에서 또 같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사용 중이든 멀티플레이 API 콜만 가능한 구조면 이관이 가능하고요. 이제 올로케이션, 디올로케이션, 리무브 단 3가지 API로 안정적인 세션 서버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멀티플레이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냐? 다음으로 멀티플레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티플레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년 넘게 게임 산업군에서 많은 고객들과 많은 게임들을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유니티로 인수되면서 유니티가 운영하고 있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서도 사용하는 서버들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군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 세션에서는 일단 게임에 포커싱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티플레이는 앞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풀 매니지드 서비스 제품에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이제 언매니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 또한 제공하지만 이제 구조의 복잡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게임 개발자 또는 스튜디오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들은 게임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한다는
하는 부분이 있겠고, 이제 멀티플레이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들은 흔히 게임 개발하는 데서 흔히 터득할 수 없는 기술들을 멀티플레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하이브리드 기술 운영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하는 매치메이킹 플로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구조 이렇게 되죠.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면 세션 서버가 할당이 되고 그 세션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들이 들어가서 게임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구조에서 저희 이제 매치메이커가 있으면은 이제 그 매치메이커에서 정보를 받아서 세션 기반 게임 플레이 시 사용자 정보, 즉 뭐 스킬셋 아니면 레벨 등을 체크를 하고 플레이어 그룹화 정보를 게임 서버에다가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받은 게임 서버는 매치메이커가 전달해주는 서버의 세션 정보에 기반으로 해서 세션 서버 할당을 요청하고 멀티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서버 풀 중 가장 괜찮은 서버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떻게 가장 괜찮은 서버를 할당하느냐 하는 부분은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괜찮은 서버를 할당 후 해당 정보를 매치메이커에게 전달하고 매치메이커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세션 서버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 후에 클라이언트들은 세션 서버에 접속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고요. 이제 그 플레이하고 난 다음에는 데이터들을 다시 또 정합을 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플랫폼에서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아날리틱스 부분을 연계를 해서 업데이트 등이 이루어지죠. 이제 이러한 구조를 고객과 멀티플레이가 담당하는 파트를 나누면 먼저 고객의 게임은 당연히 세션 기반 매치여야 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매치메이커, 게임 서버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요. 이제 매치메이커가 없으면 저희가 뭐 베타 서비스로 준비를 하고 있는 매치메이커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치메이커를 사용하신 대표적인 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폴가이즈가 있는데요. 이제 폴가이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멀티플레이와 같이 유니티와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케이스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치메이킹이 상당히 잘 녹여져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에서 매치메이커와 세션 서비스 연동을 하기 위한 API는 멀티플레이에서 준비를 하고요. 이러한 준비가 끝나면 실제 게임 로직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게임 로직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이제 해당 구성은 실제로 글로벌 타이틀의 간략한 시스템 구성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게임 세션 클라이언트들이 게임을 요청을 하면은 이제 QoS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QoS란 클라이언트들의 가지고 있는 각각의 레이턴시 그리고 지오로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는 포인트를 연결을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게임사 플랫폼으로 접속을 해서 결제 정보나 자격증명 등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치메이킹이 게임 접속 후 게임을 실행시키고자 하는 유저들의 스킬이나 아니면 레벨 체크 후 텔레메트리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런 텔레메트리에 저장된 정보를 매치메이킹에서 랩업을 해서 게임 서버로 멀티플레이 세션 서버로 세션 할당 서버로 넘기게 됩니다. 위 정보로 멀티플레이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면 멀티플레이는 시간에 맞춰 플레이어를 가득 채운 후 실행하는데요. 이제 몇 명의 플레이어가 모여야 되는지, 오픈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매치메이커로부터 받은 요청이 어느 서버 그리고 어느 리전에 있는 로케이션에 있는 서버들이 가능을 한지 체크를 한 후 그 해당 정보를 매치메이커에게 다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치메이커에서 멀티플레이에서 매치메이킹으로 정보를 받으면 매치메이킹은 해당 정보를 클라이언트들로 넘기게 되고 그 클라이언트는 매치메이커에서 넘겨진 정보들을 토대로 세션 서버로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후 데이터를 리더보드나 DB 등으로 업데이트 되게 되고요. 이제 매치메이킹 서비스에서는 비콘 서버로 이제 모든 서비스들의 핑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할 때 가장 최상의 서버들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레이턴시를 보존하기 위해 이제 항상 핑 테스트를 하고 핑으로 서버로 연결을 해서 최적의 서버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후 같은 로직에서 사용자 증감에 따라 스케일 업 다운을 유동적으로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를 하도록 멀티플레이가 지원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베어메탈을 기준으로 해서 유저 수를 채워 나가고요. 이제 베어메탈이 오버가 되면은 이제 오토 스케일링으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올라간 인원들이 빠지면 클라우드 리소스부터 제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베어메탈 서비스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이러한 글로벌 타이틀과 함께 할 때 멀티플레이가 담당하는 부분은요. 네, 게임 세션을 만드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서버를 관리하는 것도 있겠고 네, 그 이외에 또 많은 서비스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세션 서버를 실행하고 서비스하는 데는 3가지 API면 충분하지만 저희 멀티플레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백엔드에서 수행하는데요. 이제 올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서버들을 이제 어디에 실행시킬지를 판명하는 거 하고 그리고 QoS라고 해서 항상 퀄리티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어메탈 서비스가 꽉 차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기는 이제 올로케이션 부분도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로 다운타임 패치를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관리해 주는 부분까지 멀티플레이가 실제로 백엔드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객들은 그냥 올로케이션, 디올로케이션, 리무브 3가지 API만 연동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주다운입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다시 복습하는, 아까 복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복습하는 멀티플레이의 주요 장점입니다. 베어메탈과 클라우드를 통해서 비용 최적화를 한다. 항상 베어메탈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딱 3가지 API로 핵심적인 부분들을 손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서 백엔드단의 서버 관리에 대한 복잡성을 줄여서 관리나 시스템의 효율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세션에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점들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 세션 기반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을 이미 하고 있거나 현재 한창 개발 중이다. 수익 증대를 위해서 서버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 얼마나 많은 유저가 접속할지 예상이 어렵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연락처가 담긴 이 화면을 스크린 캡처를 해두시고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 자료는 추후에 다시 공유가 될 겁니다. 저희는 지금 개발된 또는 개발하고 있는 기존 아키텍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2주 만에 작업을 끝내고 손쉽게 게임 서버를 운영하고 런칭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게 끝이고요. 저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멀티플레이를 담당하고 있는 주다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계속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게임이 항상 건승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